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장윤자가 집에서 쫓겨났네요. 결국 진나영까지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진장수는 작정을 했는데요. 가방에 장윤자의 옷가지까지 싸서 안긴 걸 보면 진장수의 분노는 한동안 가라앉기가 힘이 들 것으로 보이네요. 장윤자는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 아무 변명도 할 처지가 아니었죠. 더구나 남편 진장수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최선영으로부터 시원하게 따귀까지 맞았지만 한마디 변명도 할 수가 없었네요. 이 모든 일은 장윤자가 야금야금 거짓말을 해온 일에서 모두 비롯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되짚어보면 장윤자의 삶은 거짓말로 이루어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그 많고 많은 거짓말 중에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진장수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시어머니 박복선까지 걸레봉을 들고 장윤자에게 휘둘렀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맨발로 쫓겨난 장윤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7년 전부터 감추어왔던 장윤자의 비밀과 하루 만에 모두 들통이 나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장윤자의 운명에 대해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고 여겨지시면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최선영과 진장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기대했던 장윤자의 바람과는 달리 최선영은 전화를 받고는 곧장 진장수 집으로 달려왔네요.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 때문에 진장수가 연락을 하리라 기다리고 있었던 최선영인데요. 바로 얼마 전 진수지의 생일날 진장수가 마당집 앞까지 찾아왔었죠. 진수지에게 생일밥을 먹이려고 집으로 데려가려 왔던 진장수를 최선영은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진수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최선영은 아직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진수지에게 말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수지가 지금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구나 소송장을 받고 장윤자가 전화를 했었죠. 자신이 진수지를 친임양자로 입양을 한 건 진수지의 부탁이라고 했는데요. 10여 년 전에 수경이가 직접 해달라고 했어. 자기 호적에서 제발 엄마 좀 지워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친자로 입적한 거야. 장윤자는 그때가 언제인지까지 정확하게 말을 했었죠. 지금 33살인 진수지에게 10여 년 전이라면 10대 나이에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다는 의미인데요. 최선영은 집을 나온 후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짜고짜 진수지가 직접 원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최선영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우연히 듣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도 찾지도 않을 거예요. 나를 버린 그 여자, 이젠 내가 버렸어요. 이제 친엄마를 찾아보면 어떻겠냐는 채우리의 질문에 대한 진수지의 답이었습니다. 최선영은 당장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진수지에게 말하려 했었지만 중간에 멈추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밝히는 것보단 조금 뒤로 물러서 있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 다시 진장수가 마당집을 찾게 되고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진수지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네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진장수가 집으로 오게 될까 걱정이 돼서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말라 하고는 바로 진장수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였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가정법원에서 날아온 소송 서류를 감추며 난리법석을 피웠던 장윤자는 최선영과 진장수, 박복선이 서로 만나게 될까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배짱 좋게 큰 소리치던 장윤자가 가슴을 졸이게 된 걸까요? 지금 진장수와 그 어머니 박복선은 최선영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27년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런 소송을 했대? 박복선은 최선영이 무슨 자격으로 친양자로 입양된 진수지를 되찾느냐고 화가 나서 소리를 쳤었네요.
당장 만나자고 해라. 보름만 맡아달라며 수경이를 남겨놓고는 우리 없는 사이에 금고에 있던 위자료만 홀랑 들고 가놓고는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자. 어머니, 그걸 이제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장윤자는 반대를 했지만 박복선은 고집을 꺾지 않았네요. 위자료를 들고 나가선 자기 자식 내팽개치고 2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선영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진장수 박복선과 만나게 되었네요. 거기서 최선영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윤자가 벌벌 떨면서까지 그렇게나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을 말이죠. 얘야,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었니? 이유를 좀 알려다오. 박복선은 며느리였던 최선영에게 물었죠. 제가 27년간 소식도 없이 살았던 이유를 말인가요? 그래, 그게 제일 궁금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무엇일까? 최선영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요. 내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금고에 들어있는 위자료만 빼가지고 간 거 말이다. 박복선도 진장수도 진수경 방에 있던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일 두고 모두 최선영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장윤자인데요. 장윤자는 그 돈을 훔쳐서 자신이 쓴 사채빚을 갚는 데 썼었죠. 그리고는 그 일을 최선영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었네요. 이제 최선영은 알게 되었네요. 진수지가 자신을 그 여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죽어버렸다고 했던 그 이유를 말이죠. 더 이상 기다리지도 찾지도 않는다고 했던 바로 그 이유를 말이죠. 그리고 10여 년 전 진수지가 스스로 입양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유까지 최선영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장윤자 따귀한 대로는 안 될 일 같은데요. 천륜을 끊어놓은 가정 파괴범에게 따귀한 데는 너무 가벼운 대가인데요. 장윤자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자신은 며칠 전 진나영을 찾아가 말을 했었죠. 자신이 최선영의 집으로 부비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한 이유가 밥 때문이었다고요. 자신과 딸 진나영이 밥 굶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돈 한 푼 없이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살아야 했던 기구한 장윤자의 삶도 고단했을 거라 생각은 되네요. 그래서 친한 고향 언니 최선영의 남편을 꼬드겨 임신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안방을 차지했다는 것까지도 제정신 아닌 미친 소행이긴 하지만 그 꼬드김에 넘어간 남편 진장수의 잘못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인간 둘이 똑같이 만나서 그렇게 저지른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최선영에게 주려고 했던 위자료를 훔쳐버렸네요. 최선영이 이혼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장윤자는 자신이 돈을 훔쳐놓고는 그걸 또 최선영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습니다. 물론 최선영에게 주려고 따로 넣어둔 위자료였기 때문에 최선영이 그걸 가져갔다는 사실에 진장수도 박복선도 한편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몰래 가져갔다는 건 납득이 안 되었을 게 분명한데요. 하지만 진장수나 박복선은 어른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네요. 최선영은 장윤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장수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집까지 떠나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이 돼버렸으니 억하심정으로 그랬나 보다. 진장수와 박복선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수지입니다. 어린 진수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6번째 생일상을 챙겨주면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던 엄마. 노랑망토를 손수 만들어 생일 선물로 입혀주었던 엄마.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을 어떤 식으로 남기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가버렸구나 생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장윤자는 거기에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아픔 하나를 더 얹어놓았었네요. 자신의 엄마라는 사람은 가족들 몰래 집으로 들어와 자신은 내버려두고 금고만 털어선 돈을 챙겨 도망을 갔으니 말이죠. 이건 어떤 식으로도 해명이나 이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장윤자도 딸이 있죠. 자신과 그 딸이 굶을까봐 남의 가정을 깨고 그 안방까지 차지했다면서요.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밥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장윤자가 인간이라면 아버지도 빼앗기고 엄마도 잃게 된 진수지에게 그런 치욕스러운 아픔까지 얹어놓는 그런 악마짓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결국 장윤자는 최선영과 진수지의 천륜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가정을 빼앗고 엄마를 내쫓아 생이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자신의 사랑의 원천인 엄마를 부정하게 하고 엄마를 증오하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장윤자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일까요? 진수지가 고통받으며 살았던 27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행했던 악행이 고스란히 이자까지 붙여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엄마 장윤자를 쏙 빼닮은 딸 진나영은 지금 한연성 가족에게 보기 좋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면서 죽음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괴로워하며 남은 삶을 살게 되겠네요. 이제 진수지와 최선영에겐 모든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행복해지는 일밖에 없는데요. 이제 곧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며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네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랜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